얼마 전에 또 경비원이 자살을 해가지고 그 주민의 그런 폭행이나 갑질을 당한 경비원이 자살을 해가지고 또 뉴스에 나왔잖아. 근데 이 경비원을 일하던 노인이 자살을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거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등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소년 자살률하고 노인 자살률이거든.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 우리나라가. 우리 다음에 있는 2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 그냥 압도적이야, 압도적. 노인 자살률. 그런 노인의 자살. 그 중에 경비원의 자살. 그리고 원인은 주민의 폭행, 뭐 갑질. 그러면 경비원. 이 아파트에서 그 경비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야, 노인.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도 그럴 것이 그 경비원들이 받는 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만 또 못해. 편의점 알바는 그래도 자기가 일한 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해서 받거든. 그 돈을 안 주면 법에 걸리니까. 근데 경비원들은 자기가 일한 시간 곱하기 최저임금도 못 받아. 우리 아파트만 봐도 그 근무하는 시간 중간에 뭐 휴게 시간이라고 뭐 3시간인가를 넣어버려. 이게 휴게 시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무 시작 전이나 근무가 끝난 끝부분에다가 휴게 시간을 둔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 근무 중간에 휴게 시간을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거야, 지금.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비원을 하려고 하지 않지. 아파트 경비를. 최저임금도 못 받으니까. 그리고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당연히 그 사람들 중간에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또라이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온갖 인간의 군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 이 아파트라는 곳이. 이 아파트 한 동, 이 건물 하나로 되어 있는 이 한 동만 따져도 내가 사는 이 시골 지역으로 따지면 그 리에 해당되거든, 리. 무슨 리. 이 해당될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 경비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열악해. 그리고 폭행도 당하고 욕도 먹고 갑질도 당하고. 그럼 이런 일을 이런 돈을 받고 경비원을 하는 그 노인들은 왜 하는 걸까? 정말 그 몇 푼 되지도 않은 그 돈이 없으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들일까? 이 돈이 없으면 정말 굶어 죽을 그런 노인들이 이 경비라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좀 의아스러워. 이렇게 갑질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경비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왜 노인들은 이 경비라는 일을 하려고 하지? 이 경비라고 하는 업종이 왜 노인들이 몰려드냐고. 자꾸 경쟁이 붙으니까 휴게 시간이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자꾸 그 임금을 낮추려고 하잖아. 임금을 낮춰도 일하겠다는 노인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 임금을 낮추는 거거든. 왜 노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지? 폭행당하고 갑질당하고 결국엔 자살까지 몰리는 이 일을 정말 그 노인들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봐 하는 노인들일까? 내 친구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사정을 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지가 꽤 됐거든. 뭐 20년? 근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들의 태반은 절반 이상은 그냥 취미로 한대, 취미로.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래. 이 군인을 2, 30년 해서 매달 250에서 300씩 돈이 계속 나오는 사람 또는 은행 잔고가 꽤 있어서 막 1,000만 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노인. 그리고 자식들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다 주는 노인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업무를 하는 노인들 절반 이상은 그 경비를 통해서 받는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대부분 취미로 노느니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 사람이 태반이래. 그런 인간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그냥 노느니 손주들 뭐 용돈이나 과자값이나 받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노인들이 경비 업무를 하니까 자꾸 이 경비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취미 생활로 또는 노느니 뭐 이런 생각으로 경비 쪽 일에 지원을 하니까 돈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 시간만 보낼 수 있으면 되거든, 시간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개 중에는 그 경비 일을 하는 사람 절반보다 적은 사람 30% 40%는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깝지, 재앙에.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노인들 때문에 진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재앙에 가까워, 재앙에. 10시간이 넘게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건 몇 푼 되지도 않아. 편의점 알바만 또 못한 일. 그러면서 갑질당하고 폭행당하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뭐 이런 폭행이나 갑질 같은 일이 생기면 그냥 그만둬버려. 자살까지는 안 가. 자기 이렇게 이 경비원이라는 하는 일이 그냥 취미 생활이니까 자살까지 몰리질 않는다고. 근데 자살까지 몰리는 사람들은 진짜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못 그만두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이 경비원들이 자살까지 몰리는 이유는 은퇴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자기 은행 잔고에 돈이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미생활로 노느니 뭐한다 하는 식으로 이 경비원 일을 하는 그 노인들 때문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더 하찮게 보이지. 더 하찮게 보여. 이 경비원들이 주민들 눈에는. 만약에 이 경비원들한테 돈을 많이 못 줘서 경비원을 구하기가 힘들면 함부로 하겠어, 주민들이 경비원들한테. 저 사람 그만두면은 저 인력을 메꾸려면 막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새로운 경비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 경비원들한테 갑질을 쉽게 하겠냐고. 그 결국은 그 노인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야. 너무 지루한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노인들은 왜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왜 지루할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보통 60 근방에서 죽거든. 그 남자 노인들. 경비 업무를 주로 하는 남자 노인들 보면 불과 50년 전, 즉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 60 근방에서 죽어. 그러니까 인생이 60 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이게 번식이 가능한 시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 15? 거기까지가 이제 봄이고, 그리고 또 15년에서 30살까지 체력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고 하는 그 여름, 30까지가 여름이고, 또 그 15년, 45살 정도까지가 이제 가을이고, 46살부터 15년, 60살까지가 겨울이었다고. 겨울의 시간이 한 15년 정도였어, 15년 정도.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0까지, 남자는 79세까지 지금 살지. 그러면 늘어난 평균 수명은 어느 구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구간이 늘어나냐면 봄은 안 늘어났어. 즉 번식이 가능한 시기 직전까지 이 나이거든, 봄이. 지금도 그 나이대야. 오히려 봄이 약간 좀 줄어든, 한 1년 정도가 줄어든 기분이 있어. 왜냐면 그 초경을 좀 빨리 하거든. 사실 봄은 그대로야. 여름의 시간이 늘어났냐? 여름의 시간도 안 늘어났어. 여름의 시간도 안 늘어났다고. 지금 20년이라는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20년이 어디에 분배가 되냐면 가을에 10년, 겨울에 10년으로 지금 분배가 된다고. 즉 31살부터 전에는 45살까지가 가을이었는데 이제 31살부터 55살까지가 가을이 됐어 지금. 그리고 56살부터 80살까지 25년 동안 겨울인 거고. 여가 문제야 지금. 여가 이 구간이. 전에는 15년이었던 겨울이 지금 25년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지금. 56살부터 죽기 전까지 80살까지. 그 사는 게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루한 이 겨울의 시간이 25년이나 됐대. 25년.
가을이 10년 늘어난 것은 일종의 좀 축복일 수가 있는데, 겨울은 아니거든. 겨울의 시간이 늘어난 건 악몽이지, 악몽 지금. 그 겨울의 시간을 어찌 할지 몰라서 그 경비원이라는 그 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노인들이. 지금 내가 지금 50대 초반이니까 나도 내 인생에서 보면 완전 지금 늦가을이거든, 늦가을. 사실 50년 전만 해도 지금 50대 초반이면 이게 겨울의 시간이거든. 겨울의 시간인데, 이건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고, 또 뭐 이게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국가 기반 시설 잘 돼 있고, 의료 시설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혜택을 좀 보고 있어. 내가 지금 겨울의 시간을 보내야 할 내가 그래도 지금 늦가을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거든. 가을의 시간이 조금 더 나한테 더 허락된 거지. 이 가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이거든. 봄에 겨울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이 겨울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준비는 가을에 하는 거라고, 가을에. 이 가을에, 인생의 가을의 시간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나긴 겨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고. 경비하겠다고 박터지게 경쟁이나 할 거냐고. 겨울의 시간은, 그 노인의 시간, 겨울의 시간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고 지루할까? 그건 명확해, 그건. 왜냐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거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아무 일도 아닌 일, 그냥 공 하나가 자기 앞으로 떼구르르 굴러가는 그것만 봐도 신기하고 재미있고 웃음이 터져.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그 새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그 웃음이 나오는 시기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한 시기인 거지.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은 그게 둔감해지고, 겨울에는 완전히 둔감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겨워. 그리고 그 노인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야.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만난다고. 봄, 여름, 가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노인을 상대 안 해주려고 해. 재미없거든.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해도 툭 하나를 던지면 그게 다시 나한테 되돌아와야 되는데, 노인들한테 뭔가를 툭 던지면 되돌아오질 않으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늦으니까. 안 놀아주지, 안 놀아줘. 이게 노인들은 노인들하고만 놀아. 이게 더 재미없는 거야, 더 재미없어. 더 지루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재미없으니까. 가을의 시간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도 저 자살하는 경비원 꼴이 날 것 같아.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답은 명확해. 뭐냐면 이 무뎌지는 감각들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치하면. 늘상 하는 말 있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무뎌지는 감각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냥 무뎌져 버려. 완전 둔감해져 버린다니까. 그게 그렇게 무뎌지고 둔감해지는 감각들을 그들이 이대로 방치하면 안 돼. 이 무뎌지는 감각들을 조금이라도 덜 무뎌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답은 이미 나와 있어. 그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산책, 운동, 여행이야. 우리의 오감을 계속 자극하는 일. 다 알고 있어, 사람들. 나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하도 책에서 떠들고 TV나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런 답들을 계속 떠들어대니까.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이게 공통적인 테마거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항상 빠지지 않는 테마. 뭐 여기에 이제 뭐 독서가 취미에 맞는 사람은 독서도 들어갈 거고, 또 어떤 뭐가 맞는 사람에게도 추가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긴 하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산책, 운동, 여행, 이 세 가지는 항상 안 빠져. 이 활동을 통해서 내 오감을 끊임없이 자극을 해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그 자극을 더 자세히 보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내가 최근에 자전거 여행 같은 걸 하니까 그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내 시간이 여름일 때는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제 그 늦가을인 내가 하는 여행에서는, 그 여행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여행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자극, 이걸 더 자세히 봐야 돼. 그 여행을 하면서 이게 물이 흐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새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고. 자세히. 이제는 좀 자세히 들어야 돼. 자세히. 그리고 그 막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피부를 자극하는 그 자극도 자세히, 세밀하게, 이게 뭐지 하고 세밀하게 좀 느껴야 된다고, 피부로. 그리고 이제 그 여행하면서 또 이렇게 먹는 음식들, 맵고 짜고 달고 시고 하는 이 맛들을 자세히 맛봐야 돼. 자세히. 그리고 그 냄새들도 자세히 맡고, 그리고 이런 오감들이 주는 것들을 아주 깊게 사색을 해야 한다고. 깊게. 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산책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해. 이게 바로 그 겨울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거거든. 겨울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 근데 이 겨울의 시간을 준비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이 오감을 내버려 두면 안 돼. 큰일 나.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돈으로 그 감각을 살릴 수가 없다고. 이 경비원들을 봐봐. 연금으로 300만 원이 나오는 사람이, 매달 300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이 뭐 연병한다고 그 갑질을 당하고 폭행당하는,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비를 하겠다고 들어가냐고. 자기 매달 연금 꼬박꼬박 나오지, 은행 잔고도 어느 정도 있지, 또 10억 가까운 아파트를 깔고 앉아있는 그 노인이 뭐 연병한다고 그 경비를 하겠다고 하겠냐고. 돈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돈이 내 삶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름의 시간이고 가을의 시간인 거지, 겨울의 시간에는 돈이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머니 두둑한 노인들까지 경비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무뎌지는 감각. 겨울이 너무 길어. 겨울의 시간이 25년이면 진짜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끔찍한 거지, 끔찍한 거야. 근데 그나마 80살, 79살, 80살에 죽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만약에 10년을 더 살아버리면, 90까지 살아버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겨울의 시간이 25년이 아니고 35년이야.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생명은 연장이니 100세 시대니 이런 것들이 재앙이 재앙. 그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그러면 그 부양받는 노인들은 행복하냐? 나는 100살까지 사니까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노인이 어디가 있어? 1%도 안 돼, 1%도. 나는 100살까지 사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노인은 10명,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다? 다 미쳐버리려고 해. 그 겨울의 시간이 35년, 45년을 겨울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봄하고 여름의 시간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정말 좋지. 근데 그 늘어나는 시간의 대부분은 겨울의 시간이고, 그리고 가을, 그 늦가을의 시간이 조금 늘어난 거 외에는 대부분 겨울의 시간이거든. 겨울의 시간. 재앙이지, 재앙. 지금 내 인생에 지금 한 늦가을에, 완전 늦가을, 만추인데, 만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가 이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시간을 대비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야. 돈을 내 은행 잔고를 더 늘리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3만 불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돈 한다는 건 완전 시대착오적인. 그게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25년이라는 그 겨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산책, 운동, 여행.
이 활동을 통해서 내 자극을, 무뎌지려고 하는 자극을 계속 살려야 돼. 조금이라도 더. 그래야 그나마 노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경비원이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뉴스가 지금 자꾸 나와서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